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5장의 랩 과제를 조금 랩 코드를 조금 다뤄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미리 다 짜놓은 코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처럼 ISLR 이제 패키지를 불러와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은 오토란 데이터를 쓸 거예요. 오토란 데이터는, 뭐 이렇게 마일 per 갤런, 이 연비고, 이게 마력인데, 이런 거 차 조종 가지고 이제 실린더 개수, 뭐 이런 걸 다 연식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체를 하고, 음, 뭐, 이거 마스크 됐다는 거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 할 거고, 거기에서 K폴드 하고, 룩12 계산하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밸리데이션 셋 계산하려면은, 자, 우리가 저번에 스톡마켓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전 거는 트레인으로 하고, 2005년 이후 거는 테스트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안 하고, 그 임의로 할 거예요. 우리가 392개가 있으니까 392개 중에서 196개를 임의로 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얘를 이제 우리가 트레인셋으로 삼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건데, MPG라는 거를 호스파워에다가 이렇게 피팅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딱 봐도 이게 논리니어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이제 차수를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MSE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트레인셋을 정했으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MPG를 그냥 홀스파워에만 그냥 그 회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놈이 MS를 구할 건데, 보시면은 이제 그 실제 MPG에다가 이제 LMFit에서 그 MPG를 이제 호스파워로 이제 프레딕션을 한 놈을 이제 차이의 제곱을 한 걸 우리가 볼 건데, 대신 보면 이제 트레이닝셋 말고 테스트셋에서 그걸 우리가 구한 거죠. 밸리데이션 셋에서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이게 밸리데이션 MSE가 25가 나왔죠, 지금. 이제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new data. 어,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피팅 어떻게 돼 있냐를 보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냥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 점들을 막 찍은 건데, 그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9인데, 여기는 X는 홀스파워고, Y는 이제 LMFit 이걸로 이제 예측된 그런 프레딕션 된 점들을 우리가 선을 딱 찍은 거니, 점들을 선으로 이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홀스파워만 넣었을 때는 이런 선이 그려져요. 그러면 디그리를 2로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 홀스파워에다가 폴리를 씌워주고 거기 2로 하게 되면은 이제 홀스파워 하나랑 X랑 X 제곱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이 그 MSE는 어떻게 되냐면 21로 감소하겠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피팅은 빨간 선이 그려지는데, 확실히 이렇게 피팅을 하는 게 더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2차항 말고 3차항까지 넣으면 어떻게 될까? 3차항까지 넣으면은 MSE는 사실 오히려 좀 늘어나죠. 똑같다고 보면 돼요. MSE는 똑같은데 피팅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2차를 넣든 차수를 하나 더 넣든 간에 피팅이 거의 비슷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밸리데이션 셋 가지고 한 건데, 문제는 이렇게 전체 한 경우가 요게 랜덤이잖아. 이렇게 나누는 게 랜덤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피팅이 살짝 이렇게 달라지죠. 이렇게 보시면 피팅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피팅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결반만 사용하니까 이게 핏이 실제랑 많이 좀 바이어스가 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룩11을 하는 건데, 룩11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붓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을 쓸 거고요. 이 함수를 쓸 거고, 여기에서 피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1차항으로 한번 피팅합시다. 얘는 리니어 모델 똑같은데, 이 CV 이거 쓰려고 GLM으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오토에서 GLM fit을 넣은 L이, 그러면은 그 베리언스는, 크로스 베리언스는, 그러니까 그 룩시비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잠깐만, 내가 이거를 음,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하나를 빼고 이제 피팅을 했을 때 이것과 피팅이 된 거의 차이. 또 요놈을 빼고 피팅을 했을 때 이제 그 피팅을 했을 때 예측한 이거랑 요놈 실체의 차이. 얘네들을 우리가 n개를 구해가지고 다 평균을 때린 게 바로 이거입니다. 24.232인 거예요. 아까 이제 MSE가 이제 이게 25였던 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아까는 절반만 썼으니까 MSE가 조금 크지만 여기서는 전체 N-1개를 쓴 거니까 MSE가 조금 줄어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이어스가 그만큼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1차항까지만 넣은 거고, 그러면은 2차항이랑 3차항, 4차항, 5차항까지 넣었을 때 MSE가 어떻게 바뀌냐, 즉 룩12가 어떻게 바뀌냐를 보면은 이 코드를 시행하면 돼요. 뭐냐면 이게 for 구문인데 for 구문 안에다가 이제 한 번 할 때는 1차항, 한 번, 두 번 할 때는 2차항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CV 에러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 각각의 CV 에러가 넣어가지고 플랫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좀 오래 걸리죠. 룩12라서.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어. 이게 n개를 하니까 이게 뭐 지금 뭐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걸리죠. 보면은 이제 2차항까지 넣었을 때 감소되는 게 확 보이고 이제 나머지부터는 감소되는 게 좀 잘 안 보이는 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K 폴드를 할 건데 K 폴드 할 때 요건 이제 시드를 설정해주고 시드라는 거는 우리가 그 랜덤 한 결과를 똑같게 해주기 위해서 안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난수표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걸 할 건데 여기는 KCB를 할 겁니다. 여기서 GCB를 했을 때 K는 11이라고 정해주면 얘는 이제 그 10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을 때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도 이제 할 때마다 결과는 이제 조금씩 피팅은 조금씩 달라지죠. 그쵸? 피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할 때 한 배치 안에 어떤 놈이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결과는 아까 위에서 그린 거랑 대충 비슷하죠. 즉 이제 MSE가 이렇게 조금 다르다. 여기에서 최적화가 된다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고 이제 부트스트랩 할 건데 부트스트랩 할 때 이제 우리가 볼 게 이거예요. 이제 포트폴리오란 건데 이제 100개짜리 이제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딱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할 때 우리 부트스트랩 펑션은 이게 그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그 어떤 데이터셋에서 어떤 우리가 값을 구할 건데 거기에서 부트스트랩 1000번을 구해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구해져 있거든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alpha fn이라는 함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PPT에서 나온 그 식 있잖아요. 그 식을 코드로 구현한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식을 코드로 구현해가지고 이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이제 0.57이 나오는데 이제 요게 이제 그거를 봐요.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을 할 경우에는 이제 표본에서는 0.57인데 그거에 부트스트랩 하니까 이거를 1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00개를 만든 거에 스탠다드 에러가 이제 이만큼 나타났다는 거. 이건 0이랑 보면 돼. 이거는 이제 1000개의 분포의 중심인데 얘는 그냥 이게 E 마이너스 요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5개만큼 간다는 거니까 이게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파라는 것이 스탠다드 에러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베타의 스탠다드 에러라는 에스티메이트가 따로 나오죠. 근데 그거랑 이 부트스트랩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토라는 거 데이터셋에서 이제 1번부터 392번까지의 관측지에 해서 피팅을 했을 때 이제 고놈의 이제 고놈의 이제 뭐냐 모델 코에피션트를 했으면은 요게 나오죠. 그쵸? 이 코에피션트.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테스트랑 트레인이랑 밸리데이션을 나눈 거고, 이걸 랜덤으로 이제 또 다시 이제 나눴을 때, 이거를 이제 나눈 거고, 이제 이게 그거다. 이게 전체 데이터셋이고, 이게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구한 게 이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392개의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반복 추출을 392번 해가지고 다시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시 이제 회계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트스트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1번부터 392번까지 우리 원 데이터셋이라면 얘는 그 392개의 데이터셋에서 각각 관측지의 확률을 391분의 1로 보고 거기에서 반복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이게 반복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로 구성된 애들을 새로이 샘플로 해가지고 이 베타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할 때마다 달라지니까 그럼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어떻게 되냐 봤을 때 이 함수를 우리가 돌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부트를 해서 이 부트를 해가지고 이 부트 펑션이라는 이게 함수를 우리가 넣을 건데 이거예요. 요거를 오토라 데이터셋에서 여기 부트 펑션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1000개를 만들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요렇게 한 놈이 사실상 100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트스트랩 된 샘플 가지고 이제 베타 에스티메이트를 구한 게 바로 이거인데, 전체 데이터에서 샘플에서 나온 게 요 놈들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개를 구했을 때 그 부트스트랩 된 분포에서의 스탠다드 에러는 바로 0.86이랑 0.007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요거랑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은 요거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는 그냥 전체 데이터셋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 건데, 회귀 분석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차항의 가우시안 모말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 MSE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구한 MSE가 실제 시그마 베리언스하고 되게 잘 추정을 한다면은 이 스탠다드 에러를 가지고 이제 베타의 그거 스탠다드 에러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추정치가 바로 0.71이고 0.006인데 얘가랑 요놈이랑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다르고 이게 얘보다 더 작죠. 이게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은 아닌 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있어요. 이게 다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설명할게요. 자, 이거랑 OLS에서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건 뭐냐면은 이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제로란다. 엡실론 오차항이 이거예요. 이게 트루 모델이고 이게 잘 스페시피케이션 되어 있다고 우리는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놈이 바로 가우시안 노멀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가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베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타의 베리언스는 결국에는 요걸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니까 요거를 MSE로 다시 채워놓고 이렇게 한 게 바로 베타의 스탠다드 에러예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인데 얘를 얘로 바꿔쳤으니까 스탠다드 에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그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n개짜리 관측치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부트스트랩 과정을 통해 가지고 x1, x3 이렇게 다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1 구하고 베타 2, 그래서 베타 n번째 구해가지고 이 베타들이 분포를 부트스트랩 분포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구한 스탠다드 에러가 바로 부트스트랩 스탠다드 에러예요. 근데 이거 두 개는 다른 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MSE가 시그마 자료로 가지 않을 때, 즉
모델이 미스스펙 됐을 때, 미스스페시피케이션 됐을 때, 미스스페시피케이션. 발음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모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 모델에서의 분산은 시그마 에러 베리언스는 요 놈들이겠죠. 실제 모델에서의 에러 베리언스 요 놈들이겠죠. 그러니까 실제 모델에서의 이제 오차는 요놈들이 되겠죠. 요놈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못 모델을 이제 미스해가지고 원래 논리니어인데 리니어로 잘못 스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오차가 더 크겠죠. 그럴 경우에는 MSE가 실제보다 더 과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이 부트스트랩,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요놈이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이 이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요건 이제 교재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자, 요거는 주어진 x1 이 트레인 셋 하나 요게 주어졌을 때 베타의 분산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실제는 안 돼. 우리가 부트스트랩으로 구한 SE는 여기에서 부트스트랩으로 구한 무수한 샘플 요놈들이 주어졌을 때 요놈들에서 여기에서 각각의 구한 요놈이 분산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베타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거는 어떤 한 x값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한 고정된 x값에서의 베타의 그런 변동, 어떤 한 고정된 x값에서의 베타들의 변동에다가 x가 달라서 베타가 다른 거에 생기는 베타 아이들의 변동, 이 두 개를 합친 거잖아. 근데 OLS는 요거만 한다고. 그쵸? OLS에서 본 베타 에스티메이트는 요거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요렇게. 요거 데이터 하나 넣으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 각각의 샘플들이 그냥 전체 모 분포에서 온 게 아니라 주어진 하나의 샘플에서 그냥 부트스트랩 한 거지만 그래도 x가 다르면서 생기는 베타의 변동은 우리가 캐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게 뭐냐면은 했을 때 만약에 이 값이 참이에요. 이 값이 true예요. 이 값이 진짜 베타 에스티메이트 스탠더드 에러라고 치면은 이거에 뭐냐면은 요게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하면은 대부분 일쪽이 있고 그게 OLS로 하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분포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게 어디 있냐면은 이 사이트에 있어요. 이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미국의 지식인 같은 건데 여기에서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이거를 아저씨가 그려냈어. 보면은 이렇게 이게 진짜 스탠다드 에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진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고 이게 부트스트랩이고 이게 OLS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OLS로 한 스탠다드 에러보다 오히려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주장한 스탠다드 에러가 보다 실제에 가깝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랩 과제였습니다.